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진도가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즘 계속 태풍이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웨더 언더그라운드. 자,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액티브 스톰 누르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태풍이 나옵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가 저기압이에요.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굉장히 강한 열대성 저기압. 그래서 L, low 저기압 표시가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름은 마이삭이고 그리고 현재 바람 풍속은 148km/h고 이 거스트라는 건 강풍,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최대 풍속을 얘기하는 건데 최대 풍속은 212km/h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 기상 예보 이런 거에서는 시속으로 얘기 안 하고 초속으로 얘기하잖아요. 계산해 보면 돼. 그러면 148km에다가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그리고 시간 1시간을 초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다가 3.6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3600초인데 근데 이 3600분의 148,000 이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3.6 나누면 돼요. 그래서 41m/s래요. 지금 현재 마이삭의 그 풍속이. 자, 그러면 최대 풍속은 58m/s, 50 거의 59m/s. 그러니까 1초에 59m를 간다는 거죠. 1초 59m. 여러분 100m 몇 초예요? 쌤은 100m가 고등학교 때 됐을 때 18초였어. 그럼 나는 쌤은 1초에 5m를 가는 거야. 근데 태풍은 1초에 58m, 59m를 간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태풍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이 태풍이 이전에 그 며칠 전에 왔던 거 바비는 어떻게 지나갔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안 지나가고 서해상으로 지나갔어요. 물론 제주도는 좀 이렇게 강탈했지만 서해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실제로 내륙에 있는 사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태풍이 영향을 거의 안 받았잖아. 바람만 살짝 불고 비도 안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태풍 마이삭은 아예 한반도로 어때요? 지금 관통하죠. 물론 이 경로는 바뀔 수도 있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지금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네요. 오히려 동해 쪽으로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네요. 자, 그런데 거의 아무튼 바비보다는 더 가깝게 지나갈 거여서 아마도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바람도 더 많이 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상청에서 이번에 그 발표한 태풍 마이삭 정보인데 이거 보고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태풍이 여기서 발생했대요. 필리핀의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자, 보니까 지금 오늘 8월 31일 쌤이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시간은 8월 31일인데 이때는 여기 있어요. 대만 근처에 지금 오후 한 3시쯤 됐으니까 한 이쯤 왔겠네요. 자, 그런데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오냐면 9월 2일 오전 9시에는 여기 남쪽에 있다가 오키나와보단 더 북쪽이긴 하네. 이쪽에 있다가 9월 3일 아침 9시에는 지금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죠. 즉 9월 2일 저녁에 한반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9월 2일 저녁 그리고 9월 3일 밤 새벽 이때를 좀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가 보면 어때요? 이렇게 동그랗게 지나가죠. 왜 태풍의 이동 경로는 왜 이렇게 늘 동그랄까? 좀 유심히 그 기상 예보를 본 친구들은 태풍 이동 경로가 마이삭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동그랗게 지나갔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태풍은 왜 이동 경로가 동글하게 지나갈까요?
이 문서는 쌤이 그 임용시험 준비할 때 몇 년 전에 임용시험 준비할 때 그때 정리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태풍이 이동 경로가 영향을 주는 요인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근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야 할까? 되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에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단. 그런데 이 북태평양 기단이 계절에 따라서 세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혹은 강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강해졌을 때 태풍은 바로 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읽어보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좌측에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커지면 곡률 반경이 큰 궤적을 나타내고 곡률 반경이 크다는 건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겁니다. 곡률 반경이 큰 거는 더 완전 동그란 게 아니라 직선에 가까운 걸 말하는 거예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나타내고 세력이 약화되면 곡률 반경이 작은 궤적, 곡률 반경이 작다는 건 완전 동그랗게 띡 지나가는 궤적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계절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7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경로를 보이죠. 그리고 8월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져서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 동그란 궤적을 그리고 10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아주 약해져서 아예 일본인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 여기서 이렇게 휙 지나가고 말아요. 즉 태풍이 이렇게 동그랗게 지나가는 이유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동그랗게 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점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시간당 걸리는 속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보면 여기는 8월 31일에 아침 9시고 이 점은 8월 31일에 오후 9시 여기는 9월 1일에 오전 9시 9월 1일에 오후 9시예요. 즉 9시 9시 12시간 차이입니다. 요 칸 사이는 12시간 차이 여기서는 근데 여긴 좀 달라. 여기는 9월 2일 오전 9시면 여기는 9월 3일 오전 9시니까 여기는 24시간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가운데쯤 완전 가운데는 아니겠지만 가운데 쪽이 여기도 요만큼이 12시간 차이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12시간 차이인데 여기는 간격이 짧고 이쪽은 간격이 길죠. 즉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태풍의 이동 속력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12시간 동안 요만큼밖에 못 갔는데 여길 가면 12시간 동안 요만큼이나 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 거의 2배를 가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다를까? 자, 이것은 바로 왜 때문이냐면 바로 대기 대순환과 관련이 있어요. 자, 여기 흐릿한 이 선이 바로 위도 30도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위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다른 대기 대순환 여러분 알아요? 응? 자 보면 자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위도 30도의 아래 저위도는 바람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붑니다. 바람의 방향이 남서쪽 방향으로 불어요. 반면에 위도 30도 부근에서 더 고위도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0도를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30도라고 했죠. 위도 30도 30도를 기준으로 태풍은 북쪽으로 아무튼 향해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바람이 연습을 한번 해볼까? 색깔이 노란색으로 하면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되나? 색깔 변경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노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그냥 그릴게요. 자, 태풍 이동 방향과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쪽에서는. 그럼 태풍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바람은 이렇게 부니까 태풍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게 되겠죠. 바람이.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풍 일기예보 같은 거 들으면 태풍이 온다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안 온단 말이야.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 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하는데 막상 오면 한나절도 안 돼서 지나가죠. 하루도 안 돼서 지나간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태풍 이동 방향이 이런 방향인데 여기서는 바람 방향도 똑같아. 이 방향이에요. 즉 태풍의 진행 방향과 바람의 이동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태풍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오고 지나갈 때는 휙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엄청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풍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죠? 자, 아무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곧 마이삭이 오는데 이 마이삭이 한반도를 거의 이렇게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세게 불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대체 왜 이렇게 동그랗게 꺾여서 오는지, 그리고 올 때는 천천히 오는데 지나갈 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알면 좋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로 태풍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고서 마무리합시다. 자, 태풍 예보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늘 스마트폰 있으니까 스마트폰 어플 중에 안전 디딤돌을 통해서 재난 정보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선 절대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비교적 높은 곳, 그리고 이런 곳은 먼 곳이에요. 먼 곳. 안전한 곳. 자, 그리고 주택이나 차량,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가족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준비해야 돼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들은 미리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응급용품은 미리 배낭에 넣어두고, 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옵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고,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두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연락처를 확인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에 대해서는 설레발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은 미리미리 대비했을 때 더 큰 위험이 오면 그러면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냥 피해가 별로 없었어.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대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고서 잘 대비하세요. 태풍. 알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